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술을 잘 받아. 소주 2병은 껌이야라고 자랑하시던 분이 결국 간암으로 3년째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매일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시니까 괜찮아. 와인 한 잔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던데? 반주 정도는 약주라고 하잖아.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암 예방 수칙을 바꿨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말이죠. 과거에는 하루 한두 잔 이내로 마시기였던 권고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하여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눈치채셨나요? 줄이자가 아니라 피하라입니다.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이 독이다라는 무시무시한 결론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포금하는 것보다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한 잔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믿기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음주의 기준선이 사실은 낭떠러지 바로 앞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술 대신 우리 몸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줄 놀라운 식품 조합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선술집에서 만난 김모 씨, 올해 64살이십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 상남자로 통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늘 끝까지 남아서 술잔을 비웠고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는 게 자랑이었다고 하죠.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늘 정상이라는 글자가 찍혀 나왔거든요. 김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술이요? 말술이었죠. 소주 2병은 그냥 워밍업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간이 튼튼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전 김 씨는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술을 끊은 지 3년이 넘었지만 김 씨의 후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빈잔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술에 관대한 오래된 미신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반주 한 잔은 약주다. 와인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 소주 한 병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 의학계와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기준선이 사실은 낭떠러지 바로 앞이었다는 경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난간도 없는 절벽 끝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암 예방 수칙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이내로 마시기. 많은 분들이 이 문구를 보고 안심하셨을 겁니다. 아, 한두 잔 정도는 괜찮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 문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권고안은 이렇습니다. 암 예방을 위하여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건 권고가 아니라 거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줄이자가 아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남성의 경우 소주 7잔, 여성의 경우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면 고위험 음주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7잔이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 회식 자리나 저녁 술자리에서 소주 한 병 정도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소주 한 병이 7잔입니다. 그러면 벌써 고위험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위험 음주자들의 질병 발생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2.5배나 높습니다. 2.5배요. 간만 망가지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구강암, 식도암, 간암까지 온몸이 암세포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마셔온 술이 내 몸을 어떻게 만들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김씨처럼 건강검진 결과가 늘 정상이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술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거든요. 미국 연방정부가 최근 발표한 알코올 관련 보고서 초안을 보면 정말 심각한 경고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습관입니다. 어쩌다 한번 포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매일 마시는 한 잔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포금은 안 해. 매일 딱 한 잔씩만 마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보고서는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정기적인 소량 음주가 조기 사망 위험을 뚜렷하게 높인다. 그래프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주당 7잔을 넘기는 순간 사망 위험 곡선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잔을 넘어서면 곡선이 수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잔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 잔과 실제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한 잔은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 위스키 샷 한 잔입니다. 한국인의 국민 술인 소주로 치면 3분의 1병입니다. 삼겹살집에서 딱 한 잔만 더를 외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위험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소주 한 병이면 벌써 3잔이 넘어가는 거죠. 일주일에 소주 3병만 마셔도 주당 9잔이 넘습니다. 사망 위험 곡선이 수직 상승하는 그 지점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술이 위험한 걸까요? 도대체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문제입니다. 이건 맹독성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이 우리 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바로 암입니다. 시간 문제인 거죠. 오늘 마신 술이 당장 내일 암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음주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 보고서가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암과의 연관성입니다. 보고서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7가지 암이 술과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주 1회 딱 한 잔만 마셔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잔만 마셔도요. 한 잔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생각이 바뀌셨나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성은 주로 대장과 식도 쪽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여성은 유방암을 포함한 상체 소화기 암 쪽에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술에 더 취약하거든요. 같은 양을 마셔도 알코올분의 효소가 남성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간이 받는 타격이 훨씬 큽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의 몸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는 순간부터 세포는 맹독성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돌연변이, 즉 암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죠. 암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술은 사고도 불러옵니다. 낙상, 교통사고 등 의도치 않은 불행 뒤에는 늘 술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낙상이 정말 위험하잖아요. 술 한잔하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지시면 그게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애주가들의 핑계가 되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소량 음주는 뇌졸중 예방에 좋다는 거였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믿고 건강을 위해서 술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헛된 믿음으로 판명났습니다. 일정량을 넘어서는 순간 예방 효과는 증발하고 오히려 뇌출혈 위험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로 뇌졸중을 예방하겠다는 건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미국의 공식 지침은 아직 남성 하루 2잔, 여성 하루 1잔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이마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장량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정도면 당장 죽지는 않는다는 마지노선일 뿐이지 건강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담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루 담배 한 대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담배는 한 대라도 해롭다는 게 상식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술도 담배처럼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한 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환자들에게 얼마나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이걸 굳이 내 몸에 부어야 하나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해왔던 겁니다. 얼마나 마셔도 괜찮을까? 가 아니라 왜 굳이 마셔야 하지? 를 물어야 합니다. 술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윤활유였습니다. 회식 자리, 친목 모임, 경조사에서 술은 빠지지 않았죠. 술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과학은 이제 냉정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적당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에 술은 너무나 명백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이에요. 여러분의 술잔 속에 담긴 건 흥이 아니라 독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에서, 식도에서, 위에서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기분이 많이 무겁고 우울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술도 못 마시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술 대신 여러분의 몸을 진짜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식품 조합을 소개해드릴게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 박탈감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이제는 몸에 안 좋은 술 대신 건강에 좋은 과일을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조합은 정말 특별합니다. 홍삼보다, 아니 산삼보다도 더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바로 사과와 호두입니다. 뭐야,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드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 이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탁월합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하지만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은 최근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만 먹는 것보다 호두와 함께 먹을 때 흡수력과 효능이 2배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의 산뜻한 산미와 호두의 고소한 지방은 단순히 맛의 조합이 아닙니다. 영양의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과학적 궁합이기도 하거든요. 사과에는 비타민 C, 폴리페놀,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줍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암을 만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 속 이 좋은 항산화 성분들은 지용성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방이 함께 있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겁니다. 사과만 먹으면 이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호두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호두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식물성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좋은 지방이 사과의 항산화 물질이 우리 장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즉, 사과 속 항산화 비타민과 호두 속 좋은 지방이 만나면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조합은 홍삼처럼 피로를 회복시키는 기능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두뇌 활성화, 피부 노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홍삼 드시려면 비싸잖아요. 좋은 홍삼 한 뿌리 사려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과와 호두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위가 깨끗해지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사과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해주거든요. 그런데 사과만 먹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금세 허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사과에 당분이 있으니까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호두를 2알에서 3알 정도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호두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이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특히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과당이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식후 피로감이나 졸림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와 호두를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혈당도 안정적이고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1개와 호두 2알에서 3알이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사과는 꼭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호두는 볶거나 설탕 코팅된 제품이 아닌 나로두를 선택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로두가 최고입니다. 사과의 폴리페놀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매일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약 3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5%요. 엄청난 수치죠. 사과의 비타민C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호두의 지방산이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혈압도 오르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손발이 저리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과와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사과와 호두의 요거트를 함께 섞으면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독소를 줄여주고 비타민 흡수율을 끌어올리거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 썰어서 호두 올리고 요거트 뿌려서 드시면 정말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호두는 예로부터 뇌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죠. 실제로 호두를 반으로 쪼개보면 사람 뇌 모양과 비슷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호두가 뇌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호두 속 DHA, 알파리놀렌산은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들은 기억력 향상, 집중력 유지에 필수적이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편 사과 속 케르세틴은 뇌 속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습니다. 따라서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뇌 기능을 강화하고 노화성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부나 업무 집중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직장인에게도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손주들 공부할 때 간식으로 사과와 호두 주시면 좋겠죠? 섭취 방법을 추천드리자면 사과를 슬라이스로 썰어서 호두 조각을 올리고 꿀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면 완벽한 브레인 푸드가 됩니다. 아침 출근 전 혹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오래갑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도 주목해주세요. 사과는 100g당 52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호두는 2알에서 3알, 약 10g 정도가 65칼로리 정도입니다. 함께 먹어도 120칼로리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면 한 개가 500칼로리가 넘는 거 생각하면 사과와 호두는 정말 가벼운 간식이죠. 하지만 포만감은 높고 군것질 욕구를 줄여줍니다. 특히 밤에 야식 먹고 싶을 때 라면이나 치킨 대신 사과와 호두를 드시면 어떨까요? 혈당이 안정돼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 혈당이 확 올라갔다 떨어지면 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사과와 호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다이어트 간식으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껍질째 썬 사과 반개와 나로두 2알. 이게 완벽한 일의 간식입니다. 물 한 컵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더 오래갑니다. 물이 위에서 팽창하면서 배부른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 또는 오후 피로할 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영양 흡수율이 높습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우리 몸이 그 영양분을 최대한 빨아들입니다. 오후에는 당이 안정돼서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과는 비타민C와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영양의 상호작용으로 홍삼보다 강한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혈관 보호 효과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과 속 비타민 C와 폴리페놀 흡수를 호두의 지방이 돕습니다. 둘째,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 과다 분비를 막습니다. 셋째, 혈관 건강과 두뇌 활성화에 동시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 한 잔에는 빈 칼로리만 있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죠. 게다가 간을 망가뜨리고 암을 만들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반면 사과와 호두는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소는 가득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저녁에 소주 한 잔 하시려던 거 사과와 호두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다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그 찌뿌둥함, 두통, 속쓰림이 없어집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얼굴이 붓지 않고 혈색이 좋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소화도 좋아집니다. 술이 위장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대부분이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을 끊고 사과와 호두 같은 건강식을 드시면 위장이 편해집니다. 체중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집니다.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혈압,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술을 멀리하는 추세입니다. 술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트렌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에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변화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젊을 때는 몸이 좀 망가져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술 한잔 하시려던 거 사과와 호두로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개운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좋으면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딱 한 달만요. 한 달 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수치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몸무게도 줄어들고 얼굴도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건강한 삶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신체적으로도 의존성이 생겼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술이 없으면 불안하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금주 클리닉, 알코올 상담센터 같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끊기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은 분명 응원해 줄 겁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분의 음주 때문에 걱정했던 가족들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만 참고 버티시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안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나 요즘 술 생각이 안 나네? 하는 날이 분명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어쩌면 인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혹은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셨겠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나는 이제 술을 끊겠다. 내 건강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이 결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술 없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좋은 관계.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술잔 속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매일매일 느끼는 건강한 삶의 기쁨을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술 때문에 망치지 마세요. 김씨처럼 간암 진단을 받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술잔을 내려놓고 사과를 들어 올리세요.
독배를 버리고 건강의 열매를 선택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건강한 나무가 되고 행복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술잔 속에 담긴 건 흥이 아니라 독입니다. 사과와 호두 속에 담긴 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함께해요.